먼저 이 세션을 준비하기 전에 제가 간호사 세션 강의를 그러니까 많이 해본 거는 아닌데 특히 이 외과학회에서도 해보고 간담체과학회에서도 해보고 하지만 이 간이식학회에서의 이 간호사 세션은 아니고 여기서는 리버 서포트 팀 세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어쨌거나 이 서전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어려운 수술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환자들이 경과가 좋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는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리버 아나토미 홍성현 선생님 너무 얘기 잘해주셔서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인플로우는 헤파틱 아터리 포탈 베인, 아웃플로우는 헤파틱 베인 또는 IVC 그리고 바일덕트 이렇게 4개가 있다고 제가 보호자 환자들한테 설명하는데요. 요즘에는 펌션을 제가 안 해서 그렇긴 하지만 먼저 DDLT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준비했고요. 일단 슬라이드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동영상을 많이 넣으려고 했는데 그게 또 동영상 편집하는 게 만만하지가 않아서 일단 아나스토모시스의 순서는 IVC를 먼저 하고 포탈 베인을 그 다음에 하고 리퍼퓨전을 합니다. 간을 피를 통하게 하고 앞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라프트를 프로큐어를 하는 과정 이후에 백테이블 프로시저를 하고 임플란테이션만 저는 설명을 드리려고 해서 일단 아나스토모시스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이후에 리퍼퓨전을 하고 나서 헤파틱 아터리와 바일덕트를 순차적으로 연결합니다. 결국 DDLT에서는 컨벤셔널과 피기백을 대부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왼쪽에 보이는 게 컨벤셔널, 오른쪽에 보이는 게 피기백입니다. 저는 컨벤셔널 경험이 거의 없어서 그러니까 몇 번 이제 저도 어시스트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피기백을 많이 해서요. 어쨌거나 개념은 컨벤셔널은 IVC를 통째로 갈아주는 거, 피기백은 IVC를 그대로 두고 그라프트의 IVC와 레시피언트의 IVC를 연결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컨벤셔널은 그래서 이렇게 통째로 빨간색으로 보이는 표시에 아나스토모시스가 생기고 피기백은 뒤쪽에 하나만 생깁니다. 이 컨벤셔널 메소드는 장단점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장점은 생각한 대로 아웃플로우 컴플리케이션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아나토미칼 포지션 그대로 우리가 아웃플로우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디스어드밴티지, 그러니까 단점은 뭐가 있냐? 아래 위로 아나스토모시스를 2개 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리고 또 IVC를 토탈 오클루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하는 와중에는 바이오 펌프를 씁니다. 비노비노 바이패스라 그래서 이제 이광 교수님, 그러니까 서울대병원 뭐 많은 병원들이 이렇게 IVC 토탈 오클루전을 해도 볼륨 매니지 하면서 약 조절하면서 그냥 따라가는 경우도 많지만 저희는 그래도 인스테이블 한 거를 인트라 퍼퓨전 시간에 인스테이블 한 걸 안 좋아해서 어쨌거나 이 IVC를 통째로 가르려면 IVC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IVC를 잡는 시간 동안 다리, 간 이런 피들이 다 심장으로 못 올라가니 그래서 포탈 베인과 레프트 페모랄 베인을 다 이렇게 펑처를 해서 여기서 피를 뽑아서 쉽게 말하면 심장까지 올려주는 이렇게 바이오 펌프. 그러니까 하트에서 하는 CPB랑 결국 그 바이패스랑 거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래 이렇게 컨벤셔널이고 이건 피기백은 이렇게 피기백이라고 하는 게 저도 이 사진 진짜 많은 교수님 슬라이드에서 이 사진 맞다 대체할 만한 게 없어서 그대로 넣었고요. 피기백은 결국 뒤에서 앉는 구조이고 결국 아까 프로큐어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라프트의 IVC를 아래쪽은 맞고 위쪽을 라이트 미들 레프트 헤파틱 베인 그러니까 수혜자의 IVC는 그대로 두고 거기서 나오는 헤파틱 베인들을 다 하나의 커먼 오리피스로 만들어서 그걸 연결하는 겁니다. 어드밴티지는 아나스토모시스가 하나고 또 IVC를 토탈 클램피 할 필요 없으니까 수술 중에 바이탈 사인 스테이블합니다. 하지만 디스어드밴티지는 혹시나 아웃플로우 옵스트럭션이 생겼을 때 인터벤션에서 스텐트를 넣거나 할 때 이제 좀 더 아나토미컬 포지션이 아니니까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요즘 대부분의 병원에서 피기백을 하는 병원에서는 모디파이드를 많이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미들 레프트 라이트 헤파틱 베인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지 않고 이걸 다 닫은 다음에 옆에 진짜로 얹는 것처럼 카보스토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라프트의 뒤쪽에 이렇게 스토미를 넣고 레시피언트의 앞쪽에 토미를 넣어서 요거를 크게 연결하는 걸 이제 모디파이드 피기백 메소드라고 합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그림 보시면 동영상 보시면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임플란테이션만 준비했고 레시피언트 IVC에 저희는 카보스토미 그러니까 모디파이드 피기백을 주로 루틴 프로시저로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토미를 넣은 겁니다. 이렇게 토미를 넣은 거고요. 이렇게 파셜 클램프를 토탈 클램프 하지 않고 IVC를 파셜 클램프 해놓은 거고요. 보시면 그래프트가 여기 있고 홀리버이고 그래서 저희는 보통 기본적으로는 루틴 4cm를 아웃플로우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래서 레시피언트 사이드 IVC의 등 쪽에 구멍을 만들고 그거를 앞뒤로 태깅을 하고
이렇게 간을 넣어줍니다. 간을 넣고요. 그 다음에 IVC의 아래쪽을 태깅하고 위쪽을 태깅하고 고정을 한 다음에 아나스토모시스가 쉽게 양쪽을 벌려주고 그 다음에 그냥 컨티뉴어스 수처하는 거는 사실 어떤 아나스토모시스든 원칙은 동일하고 컨티뉴어스로 하냐 인터럽티드 하냐의 차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IVC나 포탈 베인은 대부분의 병원에서 당연히 컨티뉴어스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IVC 아나스토모시스가 끝난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포탈 베인은 되게 꺾이는 일이 많아서요. 저희는 뒤에 아이스 거즈를 여러 개 넣은 다음에 충분히 텐션이 가도록 만들어줘서 이렇게 뒤집어서 이벌전 테크닉으로 포탈 베인의 양쪽을 걸게 됩니다. 보통 카데바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이 잘라야 우리가 꺾이거나 이런 걸 방지할 수 있고요. 연결하는 방법은 사실 위에 IVC 카보카보스토미 해서 모디파이드 피기백해서 컨티뉴어스 하는 방법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뒷판을 먼저 해서 앞쪽으로 살짝 가고 다시 앞쪽을 연결해서 수처를 해서 이렇게 아나스토모시스를 하게 됩니다. 포탈 베인은 좁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수처하고요. 저희는 이거 안 하는 병원도 많은데 저희는 이렇게 토미를 넣어서 간에서 흘러나오는 보존액을 좀 빼주는 프로시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하면 방금 보셨던 것처럼 리퍼쿠션을 한 거고요. 이후에 헤파틱 아터리와 바일덕트를 하는데 결국 저희 병원에서 하는 걸 가져왔는데 저희는 제일 많이 하는 게 브랜치 패치, 라이트 헤파틱, 레프트 헤파틱 아터리, 브랜치 패치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트에서 아까 이소라 선생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셀리악을 다 가져오게 되는데 셀리악 트렁크를 다 가져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스플래닉 아터리와 셀리악 트렁크를 이렇게 커먼 헤파틱 아터리를 이렇게 열어서 동그랗게 나팔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걸 패치라고 하는데 이 브랜치 패치를 레시피언트 사이드에서도 어떤 혈관이든 프로퍼 헤파틱 아터리와 GDA를 사용하든 라이트 헤파틱 아터리와 레프트 헤파틱 아터리를 사용하든 어쨌거나 꽃갈콘 모양으로 만들어서 넓게 만들어서 좁아지지 않게 하자가 이 브랜치 패치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일덕트 아나스토모시스는 사실 특별한 게 없어서 그냥 엔드-투-엔드 아나스토모시스 또는 헤파티코 제지노스토미를 하게 됩니다. 사진 보시면 이거 저희 병원 헤파틱 아터리 리컨스트럭션 하는 장면인데 보면 여기 레프트 헤파틱 아터리, 라이트 안테리어 포스테리어까지 과도하게 박리한 모습이고요. 이 레프트 헤파틱, 라이트 헤파틱 아터리를 딴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하고 가운데를 뽕 이렇게 따주면 나팔꽃 모양으로 이렇게 브랜치 패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도너 사이드에서도 똑같이 백테이블에서 셀리악과 이제 스플래닉 아터리를 브랜치 패치를 사용한 거고요. 연결하는 방법은 사실 저희는 다 컨티뉴어스로 하고 있고 이 연결하는 방법은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포탈 베인과 완전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끝단을 걸고 뒷판하고 앞판하고 근데 뒷판은 뒤집어서 하는데 제가 적절한 동영상이 계속 가려가지고 어시스트들이 동영상이 없어서 이렇게밖에 못 보여드렸고요. 저희는 GB를 다 달고 오고 프로큐어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시스틱 덕트와 콜레스텍토미를 한 다음에 시스틱 덕트와 바일 덕트가 있는데 시스틱 덕트 캐뉼레이션을 해서 이게 막힌 거 그리고 이게 시스틱 덕트가 맞는지를 꼭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아나스토모시스를 진행합니다. 이것 또한 아나스토모시스 자체가 아주 특별한 테크닉이 있지는 않고 저는 바일덕트 아나스토모시스를 제가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 병원에서 담당하시는 교수님은 절대로 컨티뉴어스를 하고 계시지 않고 무조건 인터럽트로 왜냐하면 이 한번 이제 좁아졌을 때 그 뒷감당과 블레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거나 인터럽티드 수처로 바일덕트는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임플란테이션 테크닉이 다 끝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리빙 도너 LT고요. 시간이 벌써 반이나 지났는데 리빙 도너 LT는 라이트 그래프트 또는 아까 이제 보여주셨는 것처럼 라이트 그래프트 또는 레프트 S1 이렇게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루틴 프로시저로 LS1을 많이 해서 제가 LS1을 가져왔고 라이트는 뭐 아까 많이 보셨겠지만 그래프트 테크닉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나스토모시스 순서는 결국 DDLT랑 거의 동일합니다. 헤파틱 베인을 하는데 라이트 그래프트니까 라이트 헤파틱 베인 리컨하고 라이트 포탈 베인 리컨하고 리퍼퓨전하고 그 다음에 미들 헤파틱 베인 리컨스트럭션 된 미들 헤파틱 베인 리컨하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헤파틱 아터리 바일덕트.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시냅스로 볼륨 재고 있고요. 라이트 GRWR 약간 낮은데 보면 아까 보셨듯이 5번, 8번 있고 포탈 베인, 헤파틱 베인, 인페리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헤파틱 아터리, 포탈 베인, 바일 덕트 요게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5번, 8번을 보통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모디파이드 그래프트로 뗀 다음에 리컨스트럭션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트 그래프트, 모디파이드 라이트 그래프트고 전부 다 이렇게 중간에 뭐 카데바릭 일리악 베인이나 요즘엔 저희는 조직은행 거 많이 쓰고 있고요. 공공은행 거 많이 쓰고 있고 사서 쓰고 있고 이렇게 PTFE 그래프트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보시면 라이트 그래프트 메인인데 아까랑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차이점은 요거는 제가 요 동영상을 못 넣었는데 실제로는 라이트 헤파틱 베인은 요만큼입니다. 그 다음에 요만큼 조금 더 토미를 넣어서 그라프트의 라이트 헤파틱 베인 사이즈와 맞춰서 저희가 이렇게 토미를 좀 더 넣고 이렇게 큰 바스큘러 클램프로 라이트 헤파틱 베인 사이드를 좀 더 연장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뭐 근데 사실 그 다음에 넣고 뭐 연결하는 거는 사실 워낙 많은 교수님들이 보여주신 데다가 학회에서도 많이 강의를 해서 이렇게 해서 앞쪽, 뒤쪽 IVC 아까 카보스토미 DDLT에서 리컨스트럭션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짧게 넣었습니다. 아래 위에 고정하고 결국 두 개의 구멍을 연결하는 거니까 이렇게 아나스모시스를 뒷판하고 앞판하고 이러면 끝나게 됩니다. 포탈베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아나스모시스 하는데 뭐 길이에 대한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선생님들께는 아주 중요한 이슈는 아닐 것 같고 어쨌든 연결하는 방법 자체는 아까 DDLT에서 보여드렸던 동영상과 거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리퍼퓨전이 된 모습이고요. 리퍼퓨전을 지금 하고 있고 라이트 헤파틱 베인을 열고 아까는 포탈베인을 DDLT에서는 포탈베인을 먼저 여는데 리빙에서는 아웃플로우를 먼저 열고 포탈을 열고 이후에 리버 그래프트를 조금 잘 자리 잡은 다음에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들 레프트 헤파틱 베인 클램프를 원래 저거 잡아놨다가 이렇게 바스큘라 클램프로 잡고 디자인을 잘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사이드 투 사이드, 그러니까 엔드 투 사이드지만 실제로는 사이드 투 사이드처럼 좀 넓게 미들 헤파틱 베인이 결국 컴플리케이션 생기거나 아웃플로우가 막히면 대부분 라이트 헤파틱 베인은 워낙 넓어서 막히는 경우 거의 없고 미들이 가끔 혈관의 구조나 이런 것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는 미들을 좀 신경 써서 넓게 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미들 레프트에 연결한 모습이 파이널 리퍼퓨전하고 헤파틱 베인과 포탈 베인, 미들 헤파틱 베인까지 연결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헤파틱 아터리인데 저희는 100% 마이크로를 다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동영상이 마이크로 동영상이 생각보다 볼 때는 훨씬 좋은데 이게 가져오니까 좀 별로더라고요. 근데 또 지미집 카메라는 또 이거 잘 안 담고 이래서 어쨌거나 보면 리빙 도너의 라이트 헤파틱 아터리인데 저희는 이렇게 트리밍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어드밴티지 치아를 좀 깨끗하게 해서 결국 나이노 나일론 수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 마이크로를 보고 하는데 마이크로가 저도 왜 루페 끼고 못하지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또 마이크로가 또 익숙하니까 계속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 HD 클램프를 잡아서 결국 이렇게 각도를 잘 맞추고 크기를 잘 맞추고 아까 처음에 나왔던 것들은 이렇게 적절한 사이즈와 적절한 텐션이 있는 아터리를 찾는 과정이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아래 위를 고정하고 아나스모시스를 하는데 유일하게 헤파틱 아터리, 리빙 도너 헤파틱 아터리만 저희는 인터럽티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쪽으로 뒤집어서 먼저 뒤를 먼저 꼬매고 그 다음 요거는 저희 쓰는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실이 너무 얇고 헷갈려서 좀 더 구별을 잘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인터럽티드 수처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뒷판을 했으니 앞판으로 뒤집어서 또 한번 뒷판을 떴는지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인터럽티드 수처를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수처가 완료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HD를 아래쪽 풀어서 벤팅을 합니다. 에어를 빼는 벤팅 과정을 거치고 이후에 아나스모시스를 시큐어한지 확인하면 끝나게 됩니다. 다음은 바일 덕트인데 바일 덕트는 제가 개인적으로 안 해서 그런가 하여튼 DDLT에서 하는 것과 크게 차이는 없고 저희는 인터널 스텐트를 항상 꼭 루틴으로 리빙 도너 LTC에만 넣고 있는데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시저 자체는 DDLT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고요. 그렇게 해서 뒷판 먼저 하고 앞판 하기 전에 중간에 스텐트를 넣기는 하는데 아주 적절한 동영상을 제가 찾지를 못해서 어쨌거나 그 안쪽에 아주 얇은 그런 스텐트를 하나 넣고 이렇게 바일 덕트 아나스모시스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레프트 리버 그래프트인데요. 저희 기관은 레프트 리버 그래프트를 되게 많이 쓰는 기관이고 저희가 뭐 이식을 아주 라지 센터만큼 많이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주 적게 하지는 않는데 프로포션으로 치면 저희가 레프트 리버 그래프트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나스모시스 자체는 라이트와 똑같고요. 라이트는 라이트는 라이트를 하지만 여기는 미들 레프트를 통째로 하고 포탈 베인하고 리퍼퓨전하고 헤파틱 아터리, 바이덕트 하는데 중간에 코데이트를 저희는 같이 하고 있어서 코데이트를 리컨스트럭션 해주는 과정이 추가되기는 합니다. 이 레프트 그래프트를 쓸 때 저희는 토탈 IVC 클램프를 하고 아까 처음에 컨벤셔널 DDLT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IVC를 통째로 갈 때 펌프를 돌리는 것처럼 저희는 레프트 리버 그래프트를 할 때는 펌프를 돌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레프트 리버 그래프트를 쓰는 거에서의 가장 큰 단점은 아웃플로우 옵스트럭션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미들 레프트만 따서 사용하지는 않고 이게 그래프트를 보면 실제로 미들 레프트 헤파틱 베인의 다이아미터가 굉장히 넓거든요. 근데 넓은 쪽에서 좁은 쪽으로 들어가는 게 결국 유량도 넓은 쪽에서 좁은 쪽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불리하고 그러니까 좁은 쪽에서 넓은 쪽으로 들어가는 게 좁아질 가능성이 훨씬 적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최대한 카보스토미를 넓게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IVC 클램프를 잡고 미들 레프트 헤파틱 베인을 따서 그것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프트 사이즈나 헤파틱 베인 사이즈에 따라서 심지어는 라이트 헤파틱 베인까지 다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아웃플로우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토탈 IVC 클램프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코데이트 베인 리컨스트럭션 하는데 코데이트를 같이 떼기 때문에 저희는 코데이트 베인 리컨스트럭션을 주로는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IVC에 인페리어 라이트 헤파틱 베인 라이트 그래프트에서 붙이는 것처럼 거의 똑같이 붙이고 있습니다. 네, 도너펄 파일 다음과 같고 이 동영상은 조금 길어서 제가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아까랑 거의 비슷한데 요거는 미들 레프트 헤파틱 베인이 사람마다 트렁크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다른데 여기는 커먼 트렁크로 잘 안 나오고 따로따로 나와서 요 약간 플라스티 하는 과정입니다. 조금 아나스모시스 할 때 조금 더 용이하고 또 하기 위해서 아웃플로우를 좀 더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플라스티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티가 끝나면 저희가 펌프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펌프는 포탈 베인에서 올라가는 피 그리고 다리에서 올라가는 페모랄 베인에서 올라가는 피를 밖으로 빼서 목으로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이건 포탈 베인에 펌프를 하는 과정이고요. 포탈 베인을 먼저 클램프하고 아까 카테터를 넣고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잘 학회에서 보여드리지 않는 그림이라서 제가 일부러 좀 빼지 않고 넣었습니다. 그래서 포탈 베인을 보통 한쪽 포탈 베인에 이렇게 카테터를 넣고 고정합니다. 그렇게 하고 에어를 뺀 다음에 튜브 클램프로 잡고 이후에 바깥쪽 바이오 펌프, 비노 바이패스를 위한 바이오 펌프와 연결을 하고 그게 주글라 베인으로 그러니까 라지버 카테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고요. 밑에 페모랄은 제가 넣진 않았는데 페모랄은 헤파텍토미 과정 중에 저희가 보통 넣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헤드캠이라서 굉장히 시야가 빨간데 실제로 이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고 요거는 미들 레프트 헤파틱 베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여는 과정입니다. 좀 정신이 없는데 미들 레프트 헤파틱 베인을 완전히 열어서 오리피스를 좀 크게 만들고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토탈 클램프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더 넓게 하려고. 그래서 이것도 보면 라이트 헤파틱 베인 쪽으로 더 많이 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오리피스가 확보될 만큼 저희가 토미를 넣어서 라이트 헤파틱 베인까지 다 하나로 만들어서 커먼 트렁크로 만든 겁니다. 저희는 레프트 그래프트를 하고 막혀서 스텐트 넣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기는 한데 아나스모시스 시간이 걸리고 이제 바이오 펌프를 돌려야 된다는 부담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웃플로우 리컨스트럭션 하는 과정은 라이트 그래프트와 거의 동일하고요. 그걸 레프트에 그냥 넣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각도가 안 나와서 사실 굉장히 좀 어렵기는 한데 그래프트의 미들 레프트 트렁크를 뭐 레시피언트에 아까 만들어 놓은 아주 넓은 카보스토미에다가 이렇게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나머지는 대동소이하고요. 연결하는 방법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 다음에는 위에다가 그러니까 이제는 토탈 IVC 클램프가 필요 없으니까 토탈 IVC 클램프를 푸르는 과정입니다. 대신 리퍼퓨전 전이니까 아까 연결해 놓은 데다가 이렇게 클램프를 다시 물어넣고 이 펌프를 위닝하는 과정이고요.
아래쪽 페모랄 거 뺀 거고 지금은 포탈 연결을 위해서 포탈에 있는 펌프를 위닝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탈 베인도 연결하는 과정은 대동소이합니다. 이게 좀 오퍼레이터 각도라서 그런데 레프트 그래프트가 맞고요.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퍼퓨전 하는 거는 아까와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리에 있는 이제 펌프 아웃플로우를 위닝하게 되면 펌프가 완전히 나가게 되고 그 피를 뽑은 걸 목으로 넣어주면 이제 완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30초가 남았네요. 제가 라피드 동영상 넣긴 했는데 지루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간 자르고 그래프트가 너무 모자른 경우에 저 LS1 종종 하거든요. LS1 0.48밖에 GRWR 안 돼서 간 자르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간은 남겨둔 다음에 레프트 그래프트 붙이고 한 2, 3주 있다가 간이 자라면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있다가 간이 자라면 라이트 헤파텍토미 하는 겁니다. 왜냐면 GRWR 작으니까 레프트만 넣어주면 얘가 스몰 포 사이즈에 걸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진짜 빨리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스테이지 오퍼레이션에서 헤파텍토미 하는 과정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토탈 헤파텍토미 하는 과정이랑 똑같아서 라이트 리버 모빌리제이션 하고 하일라 다이섹션 하는 거는 똑같고요. 이렇게 레프트 헤파틱, 미드 헤파틱 아터리랑 레프트 헤파틱 아터리를 아이솔레이션해서 결국 레프트를 잘라야 되니까 레시피언트 사이드에서 레프트를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레프트 미드 헤파틱 아터리 자르고 포탈 베인 아이솔레이션해서 요거는 이제 포탈 다이나믹스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플로우 컨트롤 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ICG 보던 것처럼 이렇게 이스케믹 컬러 체인지가 있으면 레프트 리버를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레프트 리버를 자르고요. 레프트 리버를 자르는 과정인데 포탈 베인도 자르고 이렇게 레프트 바이덕트의 스텀프가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미들 레프트 헤파틱 베인을 자르게 되면 레프트 리버, 레프트 헤미 헤파텍토미가 끝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연결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리버를 그 자리에 다시 넣어주고요. 뭐 포탈 헤모다이내믹스 때에 따라 포토카바스톰이나 뭐 이런 걸 하기는 하는데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요 리퍼퓨전 한 거는 이렇게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리퍼퓨전 요 포토카바 션트 하는 과정인데 리퍼퓨전을 하면 요 리버는 왼쪽에 있고 오른쪽 리버는 여기 이쪽 시야라서 오른쪽 리버는 시로틱 리버가 오른쪽에 그대로 있죠. 그래서 레프트 리버가 충분히 커졌다는 이제 볼륨메트리를 한 다음에 이 수술은 2주 정도 있다가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커져가지고 2주 정도 있다가 했고 라이트 헤미 헤파텍토미 하는 과정이랑 똑같습니다. 어디전이 좀 있는데 면역 억제제도 쓰고 해서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플로우 아웃플로우 그냥 클램프 물고 우리 알프스 그냥 수술하는 것처럼 그냥 인플로우 아웃플로우 물고 다 스테플링 하고 있고요. 스테플링 하고 라이트 리버가 나가고 하면 끝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포토카바 션트 했던 환자라서 이 라이게이션 하는 과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환자는 충분히 커진, 그러니까 아주 작은 레프트 리버가 커질 만큼 시간을 벌어준 다음에 라이트 리버를 떼게 되는 겁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저 질문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안 하시네요. 네. 워낙 수술 깔끔하게 잘 하셔가지고 저도 뭐 특별히 질문은 없는데 그 레프트하고 라이트 레프트 쓰실 때 네. 그 펌프를 돌리잖아요. 네. 그 혹시 그 삭감 이슈는 없었어요? 저희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없었는데 펌프 피 자체가 삭감된 적은 없습니다. 리빙 도너 LT 할 때 펌프는 삭감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어서 그냥 요새는 못 돌리고 그냥 파셜 클램프하고 하는데 저희도 그 삭감이 된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실제 저희가 레프트 리버 할 때는 루틴 프로시저 하고 있고 저희가 1년에 그래도 레프트를 한 10개에서 15개는 하는데 삭감된 적은 없습니다. 네. 다행이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삼성서울병원 장기 이식코디네이터 홍승입니다. 네. 궁금한 거는 아까 그 레프트 롭을 상당히 많이 했을 거라고 하셨는데 네. 라이트 롭을 쓸 수 있는 걸 레프트를 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교수님께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 레프트 롭을 쓰셨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두 번째는
라이트 롭 수술에 비해서 레프트 롭 수술이 좀 어렵다고 들었는데 어떤 면에서 좀 더 어려운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나오는 질문인데 라이트 레프트가 가능할 때 뭘 쓰냐? 아까 우리 강의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결국 리빙 도너 LT에서는 가장 중요한 탑 프라이어티라고 하면 도너의 세이프티라고 생각하고 그 세이프티를 그러니까 결국 해저드를 레시피한테 조금 더 줄 것이냐, 도너한테 조금 더 줄 것이냐인데 저희는 레프트 리버 퍼스트 어프로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라이트 레프트가 둘 다 가능하면 레프트를 하는 편이고요. 라이트가 안 돼서 레프트를 어쩔 수 없이 하는 환자들도 물론 있고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그렇게 어프로치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병원도 물론 꽤 있습니다. 네, 일본이나 미국에서 그런 병원들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레프트 리버를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쓰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파로스콥 도너 어프로치 할 때 레프트 리버가 만만하지가 않은 게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도너의 세이프티 저희같이 결국엔 그렇거든요. 이게 사실 프랙티컬하게는 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라지 센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볼륨이 좀 있는 병원이지만 아주 라지 센터가 아니니까 어쨌거나 그런 부담이 좀 있고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모든 의사들의 물론 트랜스플란트 서전 다 똑같지만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도너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볼륨메트리도 굉장히 빡빡하게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라이트 레프트가 가능하면 다 레프트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든 레프트를 조금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레프트 하면 도너가 확실히 낫고 수술하고 나서 회복도 훨씬 빠르고 퇴원도 훨씬 빠르고 여러 가지로 LFT도 빌리루빈 거의 안 오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레시피언트 회복하는 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주 아카데믹한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그러니까 극복하기 위한 많은 방안들이 요즘에는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레프트 리버 그래프트를 많이 쓰고 있고요. 수술 술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레프트 리버가 훨씬 어려운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도너 서저리를 하는데 저는 도너하고 아터리 할 때 넘어가거든요. 도너를 제가 하는데 도너 하는 게 레프트 리버 할 때 처음에는 되게 많이 스트레스 받았고 왜냐하면 미들 레프트 헤파틱 베인 클램프하고 거기 자르고 어프로치 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저희 센터 이제 디렉터 교수님은 코데이트를 같이 하길 원하셔서 코데이트를 루틴 프로시저로 요즘엔 하고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코데이트 방리에서 하는 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레프트 그래프트를 할 때 아웃플로우 옵스트럭션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느끼기에는 도너의 그러니까 포탈 베인에 문제가 생기는 게 더 크리티컬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 아나토미컬 포지션에서는 코데이트가 있는데 코데이트가 없이 레프트 리버를 하게 되면 리버가 자꾸 눌리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리버가 어디로 커질지 모르는데 모양에 따라서 물론 그거 디베이트가 좀 있긴 하지만 뒤쪽으로 많이 커지지 않고 양옆으로 커지는 환자들은 뒤로 약간 주저앉게 돼서 포탈 베인이 꺾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모양을 보고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스텐트를 넣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또 바일덕트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포탈 베인 얼라인먼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레프트 리버를 할 때 특히나 그래서 포탈 베인 얼라인먼트를 위해서 코데이트를 한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데이트가 있으면 포탈 베인의 각도가 훨씬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조그만 GRWR을 얻기 위해서도 포함하지만 코데이트의 안정성, 그러니까 레프트 리버 그래프트의 안정성을 위해서 하는데 그 코데이트를 도너 사이드에서 하기가 만만하지가 않고요. 또 이제 아주 프랙티컬한 부분이지만 라이트 그래프트를 할 때는 우리가 워낙 오래전부터 컨벤셔널하게 라이트 그래프트를 많이 했으니까 사실 워낙 익숙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레프트 그래프트를 할 때 코데이터 없이 하면 아주 이걸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하일라 플레이트가 훨씬 깁니다. 그래서 포탈 베인과 헤파틱 아터리를 방리한 이후에 바일덕트를 포함하는 그 하일라 플레이트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서전으로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상황이 있고요. 또 도너 사이드에서는 헤파틱 베인과 코데이트를 잘 방리하기 어려운 게 있고 레시피언트 사이드에서는 만약에 펌프가 없다면 IVC를 토탈 클램프 저희처럼 하기 위해서 IVC를 토탈 클램프 하게 되면 마취과가 진짜 잘 받쳐줘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기술적으로도 라이트 헤파틱 아터리를 아나스모시스 하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레프트 헤파틱 아터리 아나스모시스 하는 게 훨씬 더 각도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라이트는 환자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한다면 레프트는 이런 방향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플리케이션도 좀 더 많고요. 그리고 GRWR이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포스트오피 회복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래프트 펑션이 나빠서 그것 때문에 사망하는 환자는 거의 없고 대부분 조금 더 경과가 길어지지만 잘 회복하기 때문에 저희는 도너 세이프티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